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자, 어디까지 했었냐면 지금 여기 이거 말고 자, 이거까지 했었죠. 자, 지금 타임 컨스탄트를 구해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여기서 타임 컨스탄트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여기 있는 저항이 총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커패시터가 2개 있죠. 자, 총 3개의 저항과 여기 있는 총 2개의 저항을 자, 하나의 등가 커패시턴스랑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우리가 5장에서 등가 커패시턴스랑 등가 인덕턴스를 구하는 과정을 배웠었죠. 자, 등가 커패시턴스는 자, 등가 인덕턴스랑 자, L과 R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됐었어요. 자,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그냥 단순 합. 자,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자, 역수의 합으로 풀 수 있다라는 게 L과 R에 대한 거였어요. 자,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자,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반대로 자, 역수의 합으로 우리가 풀 수 있고 자,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자, 그냥 단순 합으로 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잘 파악을 해야지 뭐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여기 A와 B의 노드를 서로 공유하고 있고 이 노드를 거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반대쪽 노드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총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뭐 이 내부적으로는 직렬 연결이 있지만 지금 내가 표시하는 이 주황색들은 서로 병렬 연결이에요. 자, 그리고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해도 상관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얘가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 얘를 3번 뭐 소자라고 했을 때 자, 1번 옆에 3번을 붙이고 2번을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1번이 오고 3번이 오고 2번이 와도 문제가 동일한 등가 회로예요. 그러면 자, 1옴과 4옴이 서로 직렬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 20옴이 지금 여기 보면은 20옴이 병렬로 추가되어 있고 거기에 4페럿과 지금 12페럿의 커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된 것이 서로 간에 병렬로 연결된 거죠. 그럼 얘 직렬 연결인 거 합하면 5옴이고 5옴이고 자, 여기 25이니까 우리가 REQ라고 하는 것은 REQ분의 1을 계산하면 5분의 1 더하기 20분의 1이 되어서 20분의 5가 되죠. 그래서 자, REQ가 4옴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4페럿과 12페럿이 서로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자, 커패시터의 경우는 직렬 연결인 경우에 자, 우리가 역수의 합으로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을 계산하면 12분의 4가 나와서 자, 이 EQ라고 하는 게 3페럿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회로에서 이 값이 3페럿 그리고 이게 4옴. 그러면 자, 시상수 타워를 구하기 위해서 RC 회로인 경우에는 R 곱하기 C에 그래서 4 곱하기 3 이퀄 12가 나오는데 자, 지난 시간에도 강조 한번 했지만 이거의 단위는 자, 시상수 혹은 타임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얘는 시간의 단위예요. 그래서 자, 초 단위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형태를 통해서 12초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자, 예제 6.5를 같이 풀어볼게요. 예제 6.5는 조금 복잡하죠, 회로가. 자, 지금 여기서도 타임 컨스탄트라는 거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인덕터는 하나 있는데 저항이 총 5개가 있어요. 근데 이 저항을 딱 쳐다보니 좀 까다롭죠. 얘를 어떻게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바꿀지 좀 애매해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앞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자, 우리가 그때 과제에서 한번 다뤘던 것처럼 여기에 자, 이 저항의 그러니까 이 등가 저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복잡한 경우에는 테스트 전류원 혹은 테스트 전압원을 걸어줘서 그 전압이나 전류가 들어갔을 때 밖으로 나오는 출력 전류나 전압을 구해서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물론 알렉산더 책에는 뭐 Y 델타 변환이라는 거를 설명해 놓기는 했어요. 자,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자, 좀 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설명할 예정인 테스트 전류원이나 테스트 전압원을 넣어줘서 그것에 따라서 나오는 뭐 전압과 전류를 측정해서 오음의 법칙을 사용하는 게 여기서의 방법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자기기를 다룰 때 테스터기라는 게 있어요.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저항을 측정할 수 있어요. 어떤 뭐 혹시 이제 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테스터기라는 것이 뭐 빨간색과 빨간색과 검정색 프로브가 있어서 그거를 양극에다 대면 그 사이에 측정되는 저항을 우리가 물론 이제 전압, 전류, 저항 다 측정할 수 있는데 저항을 측정하게 되는데 그때 저항을 측정하는 원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어떤 테스트 전류, 그러니까 값을 알고 있는 전류를 흘렸을 때 측정되는 전압을 이용해서 저항값을 구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L값은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또 구해줄 필요는 없는 거고 저항값만 등가 저항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등가 저항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전류원으로 바꿨어요. 뭐 1A 전류원으로 바꿔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문제는 그냥 I라고 바꿨어요.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자, I라고 하는 전류원이 추가되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V라고 하는 전압이 지금 이 전류원에 의해서 생성되는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REQ라고 하는 것은 I분의 V를 구하면 되겠죠. 자, I는 내가 임의로 설정해 준 값이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V값만 구하게 되면 이 내부에 있는 저항값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로 해석을 좀 해봅시다. 지난번에 했던 거랑 유사해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자, I1이라고 하는 전류, 메쉬 커런트가 지금 위쪽 메쉬에 흐르고 있다라고 보고 자, I2라고 하는 전류가 아래쪽 메쉬에 흐르고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자, 방정식을 그쵸, 메쉬 방정식을 세워줘야 되죠. 자, 첫 번째 노드에서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도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1옴부터 볼게요. 자, 1옴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강화가 있는 거고 일단 먼저 모든 지금 저항들이 전압 강화만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0 이퀄 자, 1옴에서의 전압 강화가 얼마냐면 1 곱하기 I1만큼이에요. 그래서 1 곱하기 I1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2옴을 볼게요. 자, 이거 2옴 같은 경우는 가운데 끼어있는 커먼 브랜치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I1하고 I2를 다 고려해줘야 되죠. 그렇죠? 물론 지금 여기 IX라고 놓긴 했는데 이 IX로 놔도 되고 근데 어차피 IX가 의미하는 거가 I1 마이너스 IX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I2가 지금 같은 방향이고 I1이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IX를 계산할 것 같으면 IX는 I2 마이너스 I1으로 계산해야 돼요. 자,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교재에서는 이렇게 풀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풀어봅시다. 자, 2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I1을 기준으로 보면 수동보호 규정을 I1으로 봤을 때 I1-I2로 놓을 수 있죠. 자,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좀 복잡하니까 지우고 다시 보도록 합시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1옴을 흐르는 전류가 뭐가 있냐라는 거를 봐야 되는데 그냥 딱 보면 I1만 흐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메쉬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여기도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자, 이 맨 왼쪽에 있는 이 메쉬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 I. 그러면 지금 여기 이 1옴에는 자, I1과 지금 I1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I라고 한 전류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자, 1 곱하기 I1 마이너스 I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자, 그리고 이거를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메시를 봅시다.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메시를 볼게요. 자, I2를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이온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도 전압 강화만 있어요. 전압 상승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0 이퀄. 자, 이온 곱하기 I2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1옴을 봅시다. 1옴 같은 경우는 자, I2가 이렇게 가고 I가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I2랑 I1이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자, 1옴 곱하기 I2 마이너스 I로 볼 수 있고 여기에 더하기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I2, I1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 가운데 껴있는 저거 같은 경우는 2옴 곱하기 I2 마이너스 I1으로 계산이 되죠. 자, 두 번째 메쉬 방정식이 세워졌고 이것을 정리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것과 같이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행렬의 형태 혹은 매트릭스 폼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매트릭스 폼으로 만들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식이 아주 예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라마의 법칙으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방정식을 풀어줘도 되기는 해요. 자, 크라마의 법칙으로 풀 수도 있고 역행렬로 풀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역행렬을 이용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자, I1이라고 하는 것이 16분의 I1이라고 하는 것이 16분의 7I. 그다음에 I2라고 하는 것이 16분의 6I가 나왔어요. 요거 두 개 구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I1, I2도 구해야 되는 거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자, 내가 I만큼의 전류를 흘려줬을 때 이 V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 EQ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이 V를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지. 아래쪽에 그라운드를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 자, 지금 V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V, A, B와 같은 건데 이쪽 여기 노드에서의 전압값과 같은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얼마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을 거고 이쪽 노드에서의 전압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전압 상승이 얼마만큼 있을 거고 그만큼의 전압 상승이 더해지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I1과 I2를 알고 있어요. 구했잖아. I1과 I2를 알고 있죠. 자, 지금 여기를 0으로 봤어요. 0에서부터 지금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여기까지 가는 동안 주황색 점까지 가는 동안 얼마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을 거냐? 자, 2 곱하기 여기가 여기 이제 이거는 다 했으니까 지워봅시다. 자, 요 위치에서의 전압값이 2 곱하기 16분의 자, 그러니까 일단 I2로 씁시다. 2 곱하기 I2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I2가 이런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얘를 따라 내려가면은 전압 강화가 있는 건데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전압 상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I2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는 거고 자, 여기는 자, I1 곱하기 1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는 건데 출발점이 이 I2였으니까 이 I2 더하기 1 곱하기 I1만큼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V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V equal VAB라고 왔을 때 이 값이 1I1 더하기 2I2가 되고 우리가 방금 구했던 I1과 I2 값을 여기 각각에 대입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값이 나와요. 16분의 19I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썼던 게 REQ라고 하는 것이 I분의 V. 자, I는 우리가 임의로 넣어준 거기 때문에 그냥 넣어주면 되고 자, V 값을 구했는데 16분의 19가 나왔어요. 그러면 16분의 19I라고 나왔지. I 지워지고 나면 자, REQ가 얼마? 16분의 19. 그러면 우리가 L 값은 알고 있었고 REQ 값이 16분의 19가 나왔으니까 16분의 19 곱하기 38을 하게 되면 자, 여기 가려져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16분의 19 곱하기 38이 아니라 자 R분의 L이죠. 타우가 R분의 L이기 때문에 16분의 19 곱하기 16분의 19분의 0.038 38 밀리헬리니까 이걸 계산하게 되면 자 32 밀리세컨드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자 일단 타임 컨스턴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뭐냐면 자, 드디어 이제 뭐가 나왔냐 하면 전화번, 전류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는 회로, 그러니까 소자가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회로가 구동되는 내추럴 리스판스 혹은 고유응답을 구했는데 이제는 고유응답 외에 강제응답 성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추가된 전화번이나 전류원에 의해서 이 회로가 나타내는 응답도 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응답을 구해주는 게 아니라 응답도 구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첩이라는 걸 했었죠. 배웠었죠. 자, 회로에서 중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중첩은 어떤 거였냐면 뭐 전류원 전화번 1, 전화번 2, 그다음에 뭐 전류원 1, 전류원 2 있을 때 자, 각각에 대한 것. 이거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없앤 후에 응답을 구하고 얘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없앤 후에 응답 구하고 마찬가지로 각각에 대한 응답을 구한 후에 이거를 다 더해주는 것이 중첩이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때는 전화번 전류원만 고려를 했지만 이게 결국은 어떤 거냐면 회로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원을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에너지원을 없앤 후에 구한 응답들을 각각 구해서 더해주는 게 중첩에 걸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회로의 경우에 초기 조건이 0이 아니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초기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두 가지의 에너지원이 있는 거죠. 일단 여기 있는 이 전류원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커패시터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우리가 중첩의 원리로 풀 수 있는 거죠. 하나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고 다른 게 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고 다른 것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고 그리고 더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 자, 완전 응답이라는 것을 구할 거예요. 뭐 토탈 리스판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 전체 응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 그러니까 사용한 용어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의미는 같아요. 여기에 있는 강제 응답 성분과 고유 응답 성분을 더해서 구해라라는 거예요. 자,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고유 응답 같은 경우는 뭐 커패시터가 여러 개 있으면 커패시터 하나하나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커패시터를 다 놓고 혹은 모든 인덕터까지 다 포함해 놓고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 6.4절에서 여기 DC 전원이 있는 서킷을 배우고 6.5절에서 이제 슈퍼포지션을 배울 건데 자, 슈퍼포지션에 나오는 과정이 우리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계속 해야 될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강제 함수가 있는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 자, 첫 번째. 자, 시험 강제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미지의 상수 A를 택하고 이를 미분 방정식에 대입하여 A의 값을 구해라 라는 게 나왔어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그 강의 자료 게시판에 올라간 그 테이블이 뭘 의미하냐면 여기 있는 이 전원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시험 강제해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DC 전원만 지금 다루는 1학기에는 항상 이 값이 뭐겠어요? 상수 형태예요. 뭐 5A, 10A, 뭐 100V, 200V 이런 식으로 자, 직류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값이 변하지 않고 상수 형태의 값을 갖겠죠. 자, 그래서 시험 강제해라고 하는 것도
상수값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기 들어가는 이 값이 시간에 대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런 데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일단 없다라고 가정을 해요. 왜냐하면 중첩을 풀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전류원 혹은 전압원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우리가 응답을 구할 건데 그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있는 초기 에너지는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뭐예요? 직류 값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뭐 전류가 들어갔으니까 뭐 전압을 구한다라고 하면 뭐 전압이든 전류든 상수 형태로 나오겠죠. 다시 말하면 직류 형태로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 이 강제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을 푸는데 그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가령 여기에 뭐 익스포넨셜의 뭐 AT 뭐 이런 형태의 전류원 혹은 전압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해 형태도 익스포넨셜의 뭐 ST의 형태로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여기서는 가령 이게 10A다라고 하면 이것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뭐 FT라는 어떤 우리가 그 해를 구한다고 했을 때 이 해 형태가 A라고 하는 이게 여기 요 암페어랑 헷갈릴 것 같다. 자, 10V로 합시다. 자, 10V로 하면은 요 A라고 하는 상수 형태로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순서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지금 DT분의 뭐 DFT 1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DT가 아니지. FT 그리고 이퀄 뭐 얼마만큼 뭐 C라고 하는 C라고 하면 또 커피스트랑 헷갈리지. 예, 여기에 뭐 R도 안 되고 그냥 수를 씁시다. 자, 10이라고 삽시다. 자, 이와 같은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세워졌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시험 강제를 구해야 되는 강제 응답을 구한다고 해요. 자, 1번. 자, 강제 응답 구하기. 강제 응답을 구하는 과정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자, 우리가 내추럴 리스폰스 고유 응답을 구할 때는 FT라는 형태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의 형태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강제 응답을 구할 때도 이 강제해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자, DC 전원이니까 DC 값을 나올 거예요. 그러면 FT equal A라고 하는 시험 강제해를 놓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야. 상수 하나 더 넣읍시다. B라고 하는 상수항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안 넣으면 되는구나. 예, 자, 요거 다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지금 이 값을 여기에 대입해요. 자, 대입하면 상수 값, 그러니까 일단 F 프라임 더하기 F 이퀄 10이야. 상수 값의 시간에 대한 1차 미분 얼마? 0. 그리고 자, F는 A죠. 이퀄 10. 그러면 결과적으로 A 이퀄 10. 강제응답 FT에 대한 강제응답은 10. 끝. 자,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는 2학기 때 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교류 성분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이 시험 강제해의 형태가 단순히 이런 뭐 상수의 형태가 아니라 뭐 사인, 코사인 혹은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로 나와요. 그때는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지 푸는 방법은 동일해요. 자, 그럼 일단 강제응답을 구했어요. 시험 강제를 통해서 강제응답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거 시험 고유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를 이용하는 거예요. 시험 고유해를 이용해서 뭘 구한다? 고유응답을 구한다. 그럼 보면은 지금 여기 플러스 S까지 구했고 자, 지금 완전해라고 하는 것은 고유해와 강제해의 합이다. 그리고 자, 문제에서 일단 주어진 뭐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 K 값을 여기서 이 K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이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전압값 혹은 전류값을 이용해서 자, 완전해에 포함되어 있는 자, K 값을 구해주면 된다. 그러면 문제 풀이가 끝나요. 자, 지금 이 시간부터 6장과 7장이 맞춰지는 때까지는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될 거예요. 물론 6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뭐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것이 나오지만 그것도 결국은 이 미분 방정식을 잘 쓰고 그리고 이
완전해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할 거예요. 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이 순서를 잘 외워두도록 합시다. 자,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새로운 개념은 이제 거의 안 나와요. 자, 그럼 봅시다. 자, 방금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I0라고 하는 직류 전류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저항 R, 그리고 커패시터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있네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스위치가 하나 있고, 이 스위치가, 자, T 이퀄 0에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거는 T 이퀄 0에서 스위치가 닫힌다라는 얘기예요. 자, 열려 있어요. 자, T가 0보다 작을 때는 스위치가 열려 있다가 T가 0이 되는 순간 스위치가 닫혀서 T가 0보다 클 때는 이 스위치는 항상 닫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한번 회로를 해석해 봅시다. 자,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이와 같아요. 지금 보면은 자, 전류원과 저항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게 다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얼마? 여기 보면은 이제 I0 곱하기 R만큼의 전압이 T 이퀄 0보다 작을 때 여기 양단에 걸려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용하게 될 초기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거예요. 스위치가 닫힌 후에 여기서의 뭐 전압값 혹은 전류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건데 자, 먼저 보면은 자, V0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을 뭐 V0라고 하는 것으로 뭐 정의를 했어요. 그럼 결국 이 V0라고 하는 값이 I0 곱하기 RT가 되겠지. RT가 아니라 R. I0 곱하기 R로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T가 0보다 클 때에는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자, 지금 보면은 I가 들어가고 있고 IR 그다음에 지금 여기 이 커패시터 쪽으로 흐르는 전류 두 개가 나간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I0가 들어가고 있는 전류이고 나가는 전류 IR이 있는데 이 IR은 어떻게 돼요? 위쪽 노드에서의 전압을 V라고 봤을 때 자, R분의 V로 우리가 쓸 수 있죠. 여기 이 노드에서 전압을 V로 봤을 때 자, 이와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위쪽 노드의 전압을 V로 보는 이유는 문제에서 여기를 VT로 잡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래쪽 마이너스 위쪽 플러스로 해서 V로 잡아줬으니까 위쪽 노드의 전압이 뭐 정확하게는 V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R분의 VT가 있고 그리고 커패시터 쪽으로 흐르는 전류 C 곱하기 DT분의 DVT가 있어요. 자, 이 방정식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미분 방정식을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뭐냐? 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줘야 돼요.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양변을 C로 미분했어요. 아니, 미분이 아니라 나누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DT분의 DV 더하기 RC분의 1V 이퀄 C분의 I0가 되었죠. 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무전원 회로에서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항상 0이었어요. 근데 이제 강제 함수 혹은 뭐 독립전원이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여기에 0이 아닌 어떤 값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시험 강제해를 설정해서 강제 응답을 구해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자, 여기 완전해라는 것은 고유해와 강제해의 합이고 자, 여기 natural response라는 의미로 VN, forced response라고 하는 의미로 VF로 놨어요. VN과 VF의 합이 완전해, 뭐 VT가 된다라고 보고 자, 시험 강제해를 우리가 설정해야 되죠. 그렇죠? 여기 이것이 우리가 직류 전원 전류원으로 봤기 때문에 시험 강제해는 자, 어떤 임의의 상수 A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A 값을 자, 지금 여기 우리가 위에서 구한 이 미분 방정식에다가 지우고 요 미분 방정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dt분의 dA 곱하기 RC분의 1A equal C분의 I 제로라고 나오죠. 그러면 상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얘는 0.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RC분의 1A equal C분의 I 제로인데 C 지워지고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I 제로 곱하기 R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VF 값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강제해를 그러니까 A로 놨으니까 이 A 값이 결국은 강제 응답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VF 값인데 그게 I0 R이 나왔어요. 자, 그럼 하나 구했어요. 이제 두 번째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고유해를 구하면 돼요. 고유응답. 해나 응답이나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고 자, 고유응답 구해봅시다. 자, 고유응답을 구할 때는 자, 이제부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다들 집중해서 들읍시다. 지금 우리가 세운 미분 방정식은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인데 고유응답을 구할 때는 자, 우리가 지금 중첩의 원리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독립전원이 하나 있을 때 자, 이 독립전원에 의해서 나오는 응답을 지금 강제응답으로 구했어요. 그러면 고유응답을 구할 때는 독립전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구해야겠죠. 자, 독립전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지금 요 I0 부분을 0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조금 달라져요. 여기 이 부분을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요거 생각보다 실수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문제 풀다 보면 미분 방정식 세워졌으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건 좋은데 자, 고유응답을 구할 때는 자, 이 부분을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일단 미분 방정식 세워졌고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이고 그리고 자, 그 다음 해야 될 거 이와 같이 제차 미분 방정식 혹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 뭐라고 했지 앞에서? 저기 생각이 나네. 시험 고유해. 예. 시험 고유해를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로 정의를 하고 자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에 대한 시간에 대한 한번 미분 더하기 자 rc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 이퀄 0이 돼요. 그러면 여기 1차 미분하게 되면 s 더하기 rc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 이퀄 0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s 값은 마이너스 rc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s 이퀄 마이너스 rc분의 1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vn이라고 하는 것이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c분의 1t로 주어졌죠. 지금 보면은 저항 하나, 커패시터 하나 있는 회로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타우 값이 여기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일반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VN 더하기 VF로 하는 거고 우리가 VF 구해줬고 지금 VN 여기 있지. 예, VN 구해줬고 더해주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 우리가 K값을 몰라요. K값 구해줘야 되죠? K값 어떻게 구하느냐? 자, 지금 이제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어진 어떤 특정 시간의 값이 나온 거예요. 그 값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이 회로가. 그래서 자, V0-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구했고 자, 커패시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우리가 VT로 봤기 때문에 스위치 동작 직전과 직후의 값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5장에서 배웠죠. 자, 커패시터는 전압에 대해서 관성이 있어서 정말 짧은 찰나 동안 같은 값을 유지하려는 그런 관성이 있는 거고 전기적인 관성이 있는 거고 인덕터는 전류의 값을 정말 짧은 순간 동안 유지하려고 하는 전기적인 관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스위치가 0이라고 하는 t 이퀄 0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바뀌기 때문에 제로 마이너스인 때와 그리고 제로 플러스인 때 요 순간 동안 VT라고 하는 값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구한 것은 V0 마이너스인데
이거를 우리가 V0 플러스와 같다라고 놓을 수 있어요. 정말 짧은 순간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그게 이제 V0라고 하는 값인데 이 V0라고 하는 값이 자 t 이퀄 0에서의 값이기 때문에 여기 요 t 값의 대신에 0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1이 되어서 없어지고 k 더하기 r 플러스 i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 k 값이 v0 마이너스 r i 제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완전해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서 이 문제에서 자 지금 보면은 자 지금 뭐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은 시험 고유회를 놓고 만들어 놓고 이것을 대입해서 자꾸 미분을 해야 되지. 뭐 이렇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미분이긴 해요. 근데 이 과정이 꽤 귀찮아요. 일단 미분 한번 해볼게요. 다시 s 곱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가 자, 요 vn이라고 하는 것의 시간에 대한 1차 미분이에요. 그리고 더하기. 그다음 뭐 rc분의 1 곱하기 vn을 하면 되지. rc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 이퀄 0을 만족하는 s 더하기 rc분의 1 그리고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 이퀄 0으로 풀어서 이걸 하면 되는데 자, 이 과정이 귀찮고 우리가 이제 이미 경험적으로 아 이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줬을 때 자, 1차 미분식이 나오면 자 1차 미분식이 나오면 그냥 s를 써주면 돼요. 미분이 안 된 원래 함수식이 나오면 그 앞에 있는 개수를 그냥 써주세요. 그리고 이게 0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같은 식이 되고 어차피 이 뒤에 있는 건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물론 K값은 나중에 구해야 되지만 관심이 없고 지금 관심 있는 건 뭐야? S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 이 미분 방정식 딱 보면 S 더하기 RC분의 1이구나. S 더하기 RC분의 1이 0이 돼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자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자 지금 2차 미분식이 나올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2차 미분식이 나오면 S 제곱에 해당돼요. 1차 미분식은 S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하기 2S 더하기 여기는 RC분의 1만 갖고 오면 되죠. RC분의 1 이퀄 0으로 되는 요 S, 요것을 만족하는 S값 두 개를 구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이 S값 두 개를 구하는 방법은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뭐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좀 더 일반적인 게 근해 공식이에요. 자 앞으로는 우리가 시험 고유회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직접 미분하는 과정을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자 1차 미분항이 나왔으면 그냥 S 그리고 자 여기 그냥 원래 함수식이 나오면 미분하지 않은 함수식이 나오면 그 앞에 있는 개수를 써주고 0을 계산해주면 이거를 만족하는 S값을 계산해주면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보면은 문제에서 자, IT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요 IT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자, 시간 T 이퀄 0보다 T가 0보다 클 때 구하라는 건데 자, 여기 보면은 T 이퀄 0에서 스위치가 이제는 열리는 거예요. 자, T가 0보다 작을 때는 스위치가 닫혀 있어요. 근데 T가 0일 때 스위치가 열렸어요. 자, 그러면 T가 0보다 클 때는 이쪽 회로는 끊어진 회로가 되는 거죠. 자, 이 회로에 대한 특성까지만 파악하고 문제를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전화번 두 개가 있었고, 그리고 저항 두 개, 그리고 인덕터 하나가 있어요. 자, T가 0보다 작을 때를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자, t가 0보다 작을 때는 지금 요 스위치가 닫혀 있어요. 그러면 자, t가 0보다 작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회로는 직류 정상 상태예요. 자, 뭐 언제 켜졌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켜졌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 회로가 직류 정상 상태가 아닐 이유도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직류 전원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직류 정상 상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직류 정상 상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커패시터는 개방시키고 인덕터는 단락시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1헨리를 기준으로 있는 얘는 단락 회로로 봐요. 그러면 모든 전류가 여기 쪽으로 흐르겠지. 그래서 자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은 자 t가 0 마이너스일 때 여기 1헨리가 무시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단락 회로를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i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가고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가는데 지금 자 각각의 전류에 대해서 봐요. 아이고. 요거 잘 봐요. i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 i라는 전류가 들어가고 이게 원래는 이렇게 나누어져야 돼요. i만 보는 거야, i만. 지금 i만. 나누어져야 되는데 자, 얘 입장에서 여기서 고민을 하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저항이 없어요. 단락된 노선을 보니까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저항이 있어요. 그럼 어떡할까? 전부 다 이쪽으로 흘러요. 자, 이번에는 i1을 기준으로 봅시다. i1을 기준으로 보면은 i1이 지금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고민을 해서 어디로 갈지를 정해야 되는데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저항이 있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저항이 없어요. 모두 어떻게 돼? 다 아래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자, 이쪽 노드에서 지금 IL이라고 하는 것이 I 더하기 I1으로 정해지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I1이 들어가서 일로 쭉 빨려 들어가고 I가 가다가 이쪽으로 쭉 빨려 들어가니까 자, IL 값이 그냥 단순히 I1 더하기 I 값으로 정해져요. 이해되죠? 뭐 사실 KCL이라고 하는 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단락된 도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괜찮아요. 자, 지금 보면은 그래서 자, 이 값이 나오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i가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리로 다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쪽은 지금 여기 i의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전류가 가다가 이쪽으로 쭉 들어가요. 그리고 이쪽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전류원이 있고 지금 뭐 이렇게 전류가 i라는 전류가 흘러가다가 단락된 노선이 있고 여기 저항이 있는 경우에 자, 모든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그럼 여기는 없는 것처럼 해도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i가 흐르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다 들어가는 거고 얘는 마치 지금 이쪽 회로에서는 오른쪽이 보이지 않아요. 자, 없는 것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전류 i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될까? 자, 원래는 이쪽에 저항도 있고 뭐 전압원도 있고 전류도 흐르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왼쪽 회로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보이지 않아. 그럼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단일 루프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전류 I는 우리가 ohm의 법칙. 자, 2옴분의 12V를 이용해서 6A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봅시다. 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자, 16V 전압원이 있고 I1과 지금 4ohm이라는 저항이 있는데 자, 여기가 단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쪽으로 모든 전류가 흐르고 여기는 마치 없는 회로처럼 취급이 돼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는 것과 저항이 없는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여기서도 하나의 룹이죠. 그 룹에 흐르는 전류가 I1이고 자, 저항 4옴 전압 16V. 그래서 이 값이 4A가 나와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10A라고 하는 전류가 IL이 돼요. 만약에 이렇지 않았으면 여기 I1,
여기 I2 이렇게 해서 메쉬 두 개 써서 I1 구하고 I2 구해서 뭐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회로의 경우에 단락된 회로의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이 약간 특수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IL에 자, 여기서 구한 값이 뭐냐면 IL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에요. 우리가 타임, 그러니까 t 이퀄 제로 마이너스에서 구한 거니까 IL의 제로 마이너스 값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자, t 플러스 값을 구해야 되죠. 자, t 플러스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회로 해석을 제대로 시작해야지. 시험 강제를 놓고 강제응답 구하고 시험 고유해를 넣고 고유응답을 구한 후에 더해서 우리가 완전 응답을 구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지금 t 이퀄 0에서 회로가 열려요. 여기 스위치가 열려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러면 자, 여기는 과감하게 그냥 생략하면 돼요. 이제 남은 회로 뭐? 여기 있는 요 단일 룹 회로만 남았어요. 그러면 자, 여기 전류 I가 흐르고 있고 이 전류 I가 결국은 IL과 같죠. 그렇죠? IL과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 지금 이와 같은 회로를 해석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뭐? 미분 방정식을 세워야 되죠. 자,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KVL로 세워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자, KVL로 dt분의 di 그렇죠? 여기 1헨리에 여기 1헨리가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자, 1헨리 곱하기 dt분의 di 곱하기 자, 여기서의 전압 강하 2옴 곱하기 i 그래서 2i 그리고 자, 12V라고 하는 전압 상승량을 넣어주면 여기 있는 이 단일 루페로에서의 KVL식이 완성돼요. 그러면 그 다음 해줘야 될 거 뭐? 자, 시험 강제해를 두고 우리가 강제 응답을 구하는 걸 해야 되죠. 자, IF를 구하고 IN을 구해서 우리가 IT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봅시다. IF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 상수 형태의 전원이 달려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상수 형태의 시험 강제해를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 위쪽에서 구한 이 식에 대입해서 A 값을 구해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IF 대신에 A 값을 넣어주게 되면 자, 0 더하기 2A 이퀄 12가 나오고 그래서 A 이퀄 6이 나오는데 이게 IF라고 하는 값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 구해야 되는 건 이제 고유응답 구해야죠. 고유응답을 구할 때 주의해야 될 거 뭐? 자, 여기 있는 이 값이 0이 되어야 되는 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다 기억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자, 이 부분만 0으로 만들어주고 나면 자,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하는 시험 고유회를 쓰면 되는데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1차 미분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s 자, 물론 여기 개수가 1로 맞춰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s 더하기 2 이퀄 0으로 그냥 우리가 얘를 이쪽에 대입해서 미분하지 않고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S 값이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게 앞으로는 그냥 쉽게 계산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뭐 여기 이런 식으로 계속 썼지만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이거죠. S 플러스 2 이퀄 0. 여기 똑같이 써있지. 그리고 나서 그래서 S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래서 6 더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을 마이너스 2T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K 값을 구해야 돼요. K값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조건이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IL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10. 자, 인덕터의 경우에는 전류에 대해서 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 IL의 제로 플러스 값도 10A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10이 나올 수 있도록 K값을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6 더하기 K 이퀄 10을 만족하는 K값을 구하게 되면 그 K값이 얼마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4가 나오겠지. 그래서 4가 나와서 K값이 4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서 구한 이 식에다가 K값 이퀄 4를 넣게 되면 6 더하기 4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의 형태로 나와서 우리가 완전 응답을 구할 수 있어요. 혹은 완전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 초기값이 주어져 있지 않았어요. 자, 초기값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값이 주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K값을 알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서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스위칭이 이루어진 직전 직후의 값들로 구해서 문제를 풀어요. 아시겠죠? 이때 아니더라도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위칭 직전과 직후의 값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그때의 값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거를 생각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때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 푸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 지금 보면은, 자, 이와 같은 식이 있을 때 일단 초기값 혹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값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특정 시점에서의 값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미분방정식 풀 때는 우리가 초기값이나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값이 항상 필요해요. 자, 지금 6장에서 1차 미분방정식을 푸는 동안에는 적어도 하나의 값이 정해져야 돼요. 자, 뒤에 이제 7장에서 2차 미분방정식을 풀 때는 적어도 2개의 값이 정해져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지금 우리 6장에서는 1차 미분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적어도 하나의 값은 정해야 돼요. 자, 그 값이 주어져 있지 않았으니까 구했어요. 이와 같이 구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IL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라고 보고 나중에 해석할 때 IL의 제로 플러스 값도 이것과 같다라고 놓고 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거. 자, 미분 방정식을 세워야 되죠. 미분 방정식 세웠어요. 그 다음 뭐 그러니까 지금 IF라고 하는 강제응답과 고유응답을 더해서 I로 만들기 때문에, 자, 강제응답에 해당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시험 강제해를 놓고 설정하고 그 시험 강제를 여기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A 값을 구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와요. 강제응답이 나와요. 그 다음 고유응답은 우리가 재차 미분 방정식 혹은 특성 방정식을 풀어주면 돼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거 뭐냐? 자, 여기가 0으로 돼야 돼요. 이거 진짜 계속 강조하는데 분명히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요거 0으로 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S값을 구해주면 되죠. 여기 있는 것처럼 S값을 구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구한 이 조건을 이용해서 K값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완전 응답이 나옵니다. 6.9는 조금 회로가 복잡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회로보다는 조금 복잡한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봅시다. 지금 문제를 보면 전류 IT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여기 회로를 보면, 자, 뭐 80V 전압원, 그리고 여기 종속 전압원 하나 있고, 전류원 하나 있고, 자, 저항 3개, 그리고 여기 인덕터가 있는데, 인덕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회로가 뭐 물론 풀 수 있어요.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 여기 10A 흐를 거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풀면 돼요. 근데 연습하는 의미로 자, 이 교재에서는 이거를 태분행 변환을 이용해서 푸는 거를 한번 연습해 봤어요. 자, 이렇게 풀면 되긴 해요. 여기 메쉬 커런트 2개 돌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요 값은 10A가 될 거니까 10A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I1, I2를 구해서, 지금 I1과 여기 I라고 하는 것은 I1-I2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구해주면 되는데, 자, 이거 말고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 그걸 한번 써보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회로를 인덕터가 포함되어 있으면 얘를 우리가 태분행 노튼으로 변환하기가 어렵지. 그렇죠? 인덕터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래서 인덕터 부분을 개방시켰어요. 인덕터 부분을 개방시키고 나면 이 회로에는 종속 전압원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 말고는 우리가 많이 보던 저항 회로이죠. 그렇죠? 자, 종속 전압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뭐 전압원, 전류원을 다 없앤 후에 푸는 방법이 아니라
테스트 전화번호나 테스트 전류원을 걸어주거나 아니면 VOC와 ISC를 구해서 푸는 방법을 이용해야 될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 마찬가지로 VOC를 구하고 ISC를 구한 다음에 오메법칙을 이용해서 RTH를 구하는 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VOC를 구하기 위해서 자, KVL을 쓸 건데 자, 지금 여기가 개방되어 있어요. 그렇죠? 개방되어 있으면 뭐예요? 자, 여기 요 사이에 얘는 없다라고 가정하면 되는 거예요. 전류가 안 흐르잖아. 그렇죠? 그러면 KVL을 쓰는데 여기 전체에 대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10A가 추가로 흐르고 있다는 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자, 1옴 저항에서 나타나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봐요. 자, 1옴 저항에서 나타나는 전압 강하 얼마? 1 곱하기 I1. 자, 2옴 저항에서 나타나는 전압 강하 얼마? 2 곱하기 지금 I2. 지금 여기는 I2로 봐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I2가 아니라 I1이지 지금. 여기 왜 I2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여기 오타 있어요. 자, I1. 자, 지금 여기 지금 2옴에서 I2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여기서는 자, I1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10A가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자, 두 개가 합쳐지죠. 그래서 2 곱하기 I1 더하기 10만큼이 돼요. 그게 80V만큼의 전압 상승을 만들어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I1 이퀄 12가 나오지. 자, I1 구했어요. 그러면 자, I1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VOC를 구해야 되잖아. 자, 여기 봅시다. 그럼 VOC가 얼마인지를 보면 되죠. 자, 여기 지금 1옴에서 여기 그러니까 12V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VOC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요 V랑 여기 있는 요 V랑 같은 V죠. 그러면 이 V 여기 얘에 걸려있는 전압값이 얼마? 3 곱하기 12니까 36V만큼의 전압이 여기 걸려 있어요. 자, 지금 여기 VOC가 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 안에 있는 KVL이에요. 그래서 자, 80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었고 12V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었고 자, VOC만큼의 전압 강화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둘 다 전압 강화가 있는 거죠. 자, VOC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그리고 지워버렸는데 여기 36V였죠? 36V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VOC가 32V라고 나와요. 일단 VOC는 구했어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뭐냐면 ISC를 구해야겠지. 자, 그럼 ISC를 구해봅시다. 자, ISC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단락시켰어요. 단락시키게 되면 자, I1, I2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10A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정식을 안 써도 되고 여기 두 개에 대해서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지금 따로,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에는 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항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요 종속 전압원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1 곱하기 아니 이게 80V는 1 곱하기 I1 마이너스 플러스 3V인데 자, 여기서 V가 얼마예요? V 이퀄 I1과 같죠. 그래서 요거를 쓰게 되면 80 이퀄 I1 플러스 3I1. 그래서 자, 여기 V 대신에 I1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4I1 이퀄 80이 나오지. 그리고 자, 두 번째. 그래서 I1이 20이 나오고요. 여기서 지금 20이 나오고 지금 두 번째 여기 오른 가운데 껴있는 거. 자, I2를 구하면 돼요. I2를 구하는데 I2를 구할 때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이것도 하면 되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I1이 우리가 20으로 정해졌으니까 V 값이 20V가 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2 곱하기 I2 더하기 여기 가운데 껴있는 거 있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I2 그다음에 10A가 추가적으로 흘러요. 그래서 2 곱하기 I2 더하기 10 그리고 자 이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어요. 그 상승된 양 얼마? 자 앞에서 구한 여기 V가 20V였으니까 60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면 지금 2i2 더하기 2i2 4i2는 60-20이니까 이게 40이 되고 i2 값이 10A가 나와요. 자, 우리가 i1과 i2를 구했어요. i1과 i2를 구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ISC라고 하는 거는 여기 가운데 껴있는 전류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껴있는 전류는 ISC라고 하는 거는 I1과 I2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I1 - I2가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 I1이 20 그리고 I2가 10A만큼이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ISC가 10A 나왔어요. 우리가 앞에서 VOC를 구했고 여기서 ISC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RTH 값도 여기 H 빠졌다. RTH 값도 구할 수 있죠. 자, 5분의 16옴. 그리고 VOC도 구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KVL을 쓸 수 있어요. 자, 간략화된 회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제외하고 저항 하나, 전압원 하나의 직렬 연결 회로잖아요. 거기에 5분의 4 헨리만큼의 그 인덕터가 추가로 들어갔는데 직렬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와 같이 간단한 회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KVL을 이용할 수 있죠. 자 전류 I로 났으니까 I의 전류가 여기 흐른다라고 보고 자 32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5분의 16 곱하기 I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거기에 지금 5분의 4 곱하기 dt분의 di만큼의 전압 강화가 추가로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거를 우리가 방정식 형태로 바꾸면 5분의 4 곱하기 dt분의 di 더하기 5분의 16i 이퀄 32의 형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첫 번째 미분 방정식 세웠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줘야 되죠. dt분의 di는 4분의 5를 곱해주면 4 더하기 4i 이퀄 4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방정식이 나왔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초기 조건이 여기 주어졌어요. 문제에서는. I0 마이너스라고 하는 값이 2A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I의 0 플러스에서의 값도 2A가 된다라고 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강제응답을 구해야 되죠. 강제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험 강제해라는 것을 쓴다 그랬고 시험 강제해를 A로 놨을 때 그 A 값을 여기 있는 이 식에 대입, 여기 있는 식이지. 여기 있는 이 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0 플러스 4A는 40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A 혹은 IF는 얼마? 10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 고유응답을 구해야 되죠. 고유응답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방금 배웠듯이 S 더하기 4 자 주의해야 될 거 이퀄 고유응답 구할 때는 여기 0이 돼야 돼요. 이퀄 0이에요. 그래서 S는 마이너스 4를 놓고 풀 수 있어요. 자 S가 마이너스 4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T 더하기 여기가 10이라는 거 나왔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 0일 때 2라는 값을 알고 있어요. 자 0을 대입하면 얘가 1이 되고 지금 여기가 10이니까 이게 2가 되려면
자, 0 더하기 아니, 이게 0이 아니지. 예. k 더하기 10 이퀄 2를 만족하는 k 값은 마이너스 8이 되지.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답이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자, 사실 여기 있는 이 형태가 가장 어렵게 만들어진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6.9의 문제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은 6장에서의 문제는 거의 못 풀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제 뒤에 이제 UT라고 하는 게 나오지만 사실 그거는 또 다른 얘기고, 사실 지금 여기 6.9의 문제 정도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면 뭐가 더 추가되는 거냐? 자, 이 부분이 문제에선 주어졌는데 주어지지 않고 이거를 구하게 만들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실 구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가 스위치가 있는 경우에 직류 정상 상태를 가정하고 우리가 V0의 마이너스를 구하든지 V0의 플러스 혹은 무한대 값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에서 주어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스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스위치 동작 전후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 그 값을 구해서 초기값으로 이용하고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 이용하고 그것을 대입해서 여기 있는 이 K값을 구해주는, 여기까지 하게 되면 문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는 문제가 가장 어렵게 혹은 가장 복잡하게 낼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6.9의 문제 정도 풀 수 있다고 하면 사실 6장은 다 이해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6.9의 문제 푸는 게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이 순서대로 잘 따라오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지금 이제 슈퍼포지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보면 동일해요. 자, 완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모든 독립 전원을 제거하고 얻는 초기 조건에 대한 응답. 이게 결국은 뭐냐면 고유 응답이겠지. 그렇죠? 그리고 근데 약간 의미가 다르긴 해요. 요거 약간 다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제대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초기 조건을 제거하고 얻는 독립 전원에 대한 응답. 그리고 이 독립 전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다고 하면은 F1, F2, F3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값이 나와요. 그거를 더해서 이 중첩으로 이용해서 푸는 게 이제 6.5절에 나오고 나면, 자, 우리가 6.6절에서는 이제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거를 해요. 유닛 스텝 펑션 하고 나면 이게 지금 하나의 문제가 이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독립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그 문제가 다시 반복돼서 나와요. 얘를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과 그다음에 지금 중첩으로 푸는 거를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6.9절의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다음 시간에 6.9의 문제를 다시 풀고 여기 6.11로 넘어와서 어떻게 푸는 게 여러분들 더 편한지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하면 돼요. 당연히 태블릿 노트를 푸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이 6.11의 방법으로 푸는 게 편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 거니까. 자, 그래서 6.9절, 6.11절이 같은 문제라는 것만 강조하고 이제 끝내도록 합시다.